아내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우리 집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바뀌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코끝에 맺히는 먼지가 늘어난 듯한 느낌. 소파 쿠션이 이전보다 미세하게 납작해진 것 같은 착각. 벽시계의 틱, 탁 소리가 한 박자씩 느려진 것 같은 불협. 나는 그 변화가 나에게서 시작된 것임을 알았다. 내 시선이 예전보다 더 느리고 더 집요해졌고, 내 귀는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게 주변 소리를 주워 담았다. 의심이란 건 거창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진처럼 스며드는 것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다. 아침에는 커피 머신을 돌리며 일정표를 확인했고, 저녁에는 노트북을 열고 슬라이드를 다듬었다. 출발 전날이면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카락 끝을 살짝 말아 올리고, 셔츠의 주름을 스팀으로 펴고, 구두 굽의 흠집을 손가락으로 한 번씩 쓱 문질러 확인했다. 나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같은 집,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인데 내 눈은 이전과 다른 장면을 본다. 같은 미소인데 내 귀에는 다른 음이 들린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아내는 늘 말했다. 회의가 길었어. 팀이 힘들었지 뭐. 말은 피곤을 말했지만 표정 어딘가에는 낯선 빛이 깃들어 있었다. 피곤을 뚫고 올라오는 작은 반짝임. 기대와 여운이 섞인 그 미묘한 색을 나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색은 내가 알던 색이 아니었다. 젓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물컵을 입술에 대다가 내려놓고 나는 그 빛을 눈으로 더듬었다. 그러다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다. 성과가 좋았던 거겠지. 발표가 박수를 받았겠지. 내가 괜히 예민한 거야. 그렇게 몇 번 중얼거리면 가슴의 돌기가 잠깐 눌렸다. 잠깐일 뿐이었다. 하루는 세탁 바구니를 정리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접힌 자국대로 펼쳐보니 호텔 스파 할인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투숙객 전용, 동반 할인 유효기간. 손끝에 종이에 거친 질감이 걸렸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되돌려 넣었다. 세미나 호텔이었겠지. 내 안의 변명은 빠르고 다정했다. 바쁜 중에 잠깐이라도 스파에서 쉬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변명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혼자였을까? 그 종이는 왜 여기에까지 와 있을까? 나는 세탁기 문을 닫고 전원을 눌렀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커졌다가 잦아들었다. 그 소리에 내 생각도 잠깐 잠겼다. 그날 밤 엑셀 파일에 작은 행위 하나 더 생겼다. 날짜, 스파 쿠폰, 메모 없음. 메모 없음이 오히려 메모 같았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어느 저녁, 거실에서 아내의 낮은 통화가 들렸다. 응, 잘 들어갔어. 오늘 응. 그래, 나도 즐거웠어. 내 손에 들린 유리컵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내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곧바로 응, 내일 이야기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다. 누구야? 내가 물었다. 팀원. 대답은 짧고 탄탄했다. 자료 정리하다가 잠깐. 이 시간에? 다들 내일 보고라서. 말을 막을 이유가 없었다. 그저 하나의 빈칸이 생겼다. 즐거웠어라는 단어 하나가 중앙에 놓이고 그 주위를 투명한 선들이 둥글게 겹겹이 둘러싸는 빈칸. 내가 말하지 않은 채 들여다보는 동안 그 빈칸은 점점 커졌다. 주방불을 끄고 거실로 돌아가는데 아내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친 향이 이전과 달랐다. 라일락의 달큰함 위에 시원한 풀잎이 겹쳐진 듯한 다른 브랜드거나 다른 층의 향. 나는 질문을 삼켰다. 새 향수야? 묻는 대신 샤워 먼저 해. 피곤하겠다. 라고 했다. 질문 하나를 참을 때마다 나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하나 남겼다. 작은 점. 그 점들은 어느새 선이 되고 선은 그림이 되었다. 놀랍게도 그 그림은 내가 기억하는 우리와 조금씩 어긋났다. 출장 전날 밤이면 아내는 짐을 쌌다. 캔버스 캐리어에 노트북과 충전기, 프리젠터와 여분 배터리, 셔츠와 블라우스, 휴대용 다리미, 작은 파우치. 나는 그 파우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색과 크기를 아는 건데도 그 안을 상상하는 것은 무서웠다. 부드러운 지퍼를 올리는 손끝이 떠올랐고 그 안에 물건들이 부딪히며 내는 작은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회의 발표 있잖아. 단정해야지.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리하지 마. 억지 없는 목소리를 내려고 혀끝을 조심했다. 작은 떨림에도 의심은 달라붙는다. 아내가 등 돌리고 방을 나가면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곤 했다. 지금 질문하지 말자. 오늘은 아니다. 스스로에게 날짜를 미룬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 미뤄진 질문은 쌓이고 무게가 붙고 나중에는 아주 높은 선반 위로 올라간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
내가 만든 엑셀 파일은 점점 길어졌다. 날짜, 귀가 시간, 메시지 유무, 카드 알림, 냄새, 표정, 말투, 그리고 내가 느낀 단어 하나. 기대, 여운, 피곤 밝음, 정색 1초. 내가 정리한 표는 객관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 감정의 지도였다. 감정은 숫자로 세지지 않는데도 나는 숫자처럼 다루고 싶었다. 숫자는 안전하니까 새를 회색으로 칠하고 핵 높이를 맞추고 창틀에 끼운 창문처럼 정렬했다. 화면 밖 나는 정렬되지 않았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늘 조금 기울어 있었다. 아내의 다음 출장은 천안이었다. 고객 미팅, 점심 먹고 올라올 듯 운전 조심하고. 그날 오후 현관 앞에서 구두를 벗는 아내의 움직임을 잠깐 지켜봤다. 바라보려는 게 아니라 눈이 스스로 가서 멈췄다. 굽이 바닥을 톡톡 치는 가벼운 소리, 장식 버클에 반사된 빛, 양손에 들린 쇼핑백 하나. 이건 고객사에서 준 기념품. 쇼핑백 안쪽에 은박 포장지가 반짝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다. 온수 보일러의 점등이 오래 켜져 있었다. 타일벽을 때리는 물소리에 내 생각도 함께 부서져 내렸다. 부서진 파편들이 발바닥으로 찔러 올랐다. 다음 주 부산 해운대 근처 오전 세션, 오후 세션, 팀 네트워킹. 바닷바람 쐬고 오라라는 말을 하려다가 그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다. 내가 누구에게 지금 바람을 권하는가. 조용히 입을 닫았다. 출발 아침. 아내는 새로 산 블라우스를 꺼내 어깨선을 맞췄다. 작은 주름을 손바닥으로 펼치며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 얼굴이 두 겹으로 보였다. 내가 알던 얼굴과 내가 모르는 얼굴. 두 겹이 오버랩된 채로 나를 스쳐 지나갔다. 데려다 줄까? 택시 콜했어. 그래. 문이 닫히기 전 아내가 말했다. 발표 끝나고 전화할게. 평범하고 친절한 한 문장. 나는 그 문장에 매달렸다. 그 친절함이 내게 남긴 감각은 빈자리였다. 점심 무렵 카드 알림이 떴다. 호텔 레스토랑 2인 런치 세트. 화면의 숫자가 눈에 박혔다. 2인은 가능한 것 중 하나다. 발표자와 동료와 고객과. 가능한 이유는 많다. 가능한 이유를 되뇌다 보면 하나의 이유가 다른 이유들과 연결되어 커다란 그물을 친다. 그물은 나를 안심시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물이 조여오는 건 나였다. 안심과 조임이 번갈아왔다. 오후 내내 사소한 메일에도 손이 떨렸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더 창백해 보였다. 밤 9시 반 전화가 왔다. 발표 잘 끝났어. 반응 좋더라. 말끝이 올라갔다. 기쁨은 숨기기 어려운 감정이다. 나는 함께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내 목에서 나온 소리는 지나치게 낮았다. 역시 당신이지. 배경에 잔 부딪히는 소리, 실내 음악, 누군가 웃는 소리가 잠깐 스쳤다. 이제 방으로 올라갈게. 그래, 잘 자. 통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젖었다. 내 손은 나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걸 손에 쥐고 있다. 잠들기 전 화장대 앞에서 멈췄다. 반쯤 열린 서랍 안에 분홍 포장과 작은 파우치가 겹쳐 있었다. 불을 켜진 것도 끄진 것도 아닌 스탠드의 노란빛 속에서 포장지의 반사광이 금속처럼 차갑게 빛났다. 더 열지 않았다. 닫히지도 않았다. 그 어정쩡한 틈에 내가 끼어 있었다. 틈이 내 편일까? 저 편일까? 손끝으로 서랍 모서리를 쓸다 말고 물러섰다. 그날 밤 내 꿈에는 늘 보던 집이 나왔지만 문 손잡이가 전부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손잡이를 돌릴 때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어느 문도 어느 방도. 울산 바다는 보지 못하고 공장지대만. 바다는 사진으로만 볼래. 아내가 농담을 하자 나는 웃어주었다. 웃음은 몸이 기억하는 표정이어서 쉽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웃음 뒤에 침묵은 길었다. 사진 2장이 왔다. 세미나 배너, 호텔 로비 조형물. 사람은 없었다. 없는 사진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했다. 수고해. 답장을 보내고 창가에 섰다. 도로 위 헤드라이트가 흰 선을 그리며 지나갔다. 그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심장이 갑자기 내려앉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끔은 물리적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의사에게 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의심의 원인을 설명하는 상상을 하고는 포기했다. 설명하는 순간 내가 만든 그물이 내 목을 조를 것 같았다. 밤 10시가 넘어 방금 들어왔어. 내일 일찍 출발할게. 문자가 왔다. 잘 자. 응. 간단한 대화. 깔끔한 마침표. 그 깔끔함 속에 쓸쓸함이 스며 있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사진 사람 없음.
저녁팀 회식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향 기억남. 사진 속이 아닌 전화 너머로 스친 부재의 감각을 기록했다. 없는 것을 기록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지만 그때 나는 없는 것들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었다. 비어있는 의자, 비어있는 시간, 비어있는 대화의 칸. 울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세탁 바구니를 뒤집다 바지 주머니에서 홍보 쿠폰이 나왔다. 호텔 라운지 10일 동반 1인 무료, 유효기간 이번 달 말. 사용 흔적은 없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안심이 될까? 아니면 아직 사용할 기회를 기다린다는 뜻일까? 두 해석이 동시에 떠올랐다가 서로 부딪혀 가루가 되었다. 그 가루가 가라앉기 전에 물을 마셨지만 모굴대는 더 뻣뻣해졌다. 어느 날 밤 욕실 거울 앞에서 치약을 짜다 말고 나는 불쑥 말했다. 나는 의심하고 있다. 소리로 꺼내자 문장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나는 의심하고 있다. 같은 말을 한 번 더 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덜 떨렸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담담했다. 수건으로 입가를 닦고 거울 속 내 눈을 보았다. 피곤하고 조용하고 어딘가 단단해진 눈. 그 눈이 나에게 말했다. 확인하자. 함부로는 하지 말자. 모으자. 잃지 말자. 밤이 깊어지면 집은 작은 배처럼 흔들린다. 냉장고 모터의 웅웅거림이 바닷바람처럼 들리고 복도 끝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나는 거실로 나와 현관 선반 위에 가방을 바라보았다. 몇 걸음이면 닿았다. 손을 뻗으면 지퍼에 닿는다. 오늘은 열었다. 아주 조금. 지퍼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몸속 뼈에 전해지는 느낌. 휴대폰 불빛을 켰다. 코발트색 파우치가 보였다. 꺼내지 않았다. 손 대신 눈으로만 만졌다. 사진을 한 장 찍고 그대로 닫았다. 덜컥 지퍼머리가 끝까지 밀려 들어가는 감촉.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면서 나는 손바닥을 펴보았다. 금속의 차가움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 차가운 느낌이 내 손안의 마지막 온기 같았다. 다음날 아침 거울에 서서 넥타이를 맸다. 반듯한 매듭. 일상은 손이 기억한다. 엑셀 파일을 잠깐 열어 어젯밤에 한 줄을 더했다. 가방 파우치 겉 확인 촬영. 내부 미확인. 선 유지. 마지막 열에 아주 작게 문장을 적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문장을 적는 동안 잠깐 숨이 편해졌다. 그러나 회사에 도착해 의자에 앉자마자 다시 가슴이 조여왔다. 회의를 시작하며 누군가 딱딱한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웃음은 몸이 알아서 했다.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기울어 있었다. 퇴근길 편의점 앞에 서서 물을 샀다. 알 수 없는 충동으로 복권 한 장도 집어들었다. 의미 없는 기대를 난생 처음 품어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긁어보니 꽝이었다. 그렇지. 혼잣말이 입에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CCTV 카메라에 빨간 점을 올려다봤다. 누군가 어젯밤에 나를 보고 있지는 않겠지.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키는 것이 더 두려웠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잔인하리만치 정확해지고 있다는 사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너희는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편한 거짓말이 입술 위로 미끄러졌다. 엄마는 김치가 짜지 않냐고 물었고 나는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딱이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누군가에게 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울 수 없었다. 울면 정답을 고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아직은 정답을 고를 때가 아니다. 나는 문제를 아직 다 읽지 못했다. 주말 장을 보러 갔다. 아내는 토마토를 고르며 꼭지 부분을 한 번씩 눌러 단단함을 확인했다. 우유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라면이 세일인지 살피고 바구니에 두부를 넣었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지갑에 넣는 습관은 여전했다. 여전함이 고맙기도 잔인하기도 했다. 여전함은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그 여전함 속에서 달라진 것 하나를 찾는 일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는 동안 아내가 말했다. 다음 주에 또 내려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일정이 자꾸 늘어나네. 그래, 컨디션 조절 잘하고. 말은 응원인데 내 속은 더 차갑게 식었다. 응원이란 말이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다. 버텨. 오늘은 묻지 말고 내일은 모으고 모레는 모르겠다. 밤 나는 다시 엑셀을 열었다. 표는 길어졌고 스크롤 바가 짧아졌다. 화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 안으로 내려가는 느낌. 향 겹침. 대화 단출정 중 표정 피곤 밝음. 마지막 칸에 작은 별표 하나를 찍었다. 별표 옆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별은 늘 설명 없이도 밤을 만든다. 나는 결국 인정했다. 사소한 것들은 모여서 형태를 만든다. 향수, 영수증, 쿠폰, 파우치, 늦은 귀가, 즐거웠다는 단어, 웃음 뒤에 아주 얇은 여운.
처음엔 모두 우연이라고 여겼다. 괜히 예민해진 내가 만든 착각이라고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우연들이 서로를 끌어당겨 하나의 큰 퍼즐을 완성해가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퍼즐은 아직 마지막 조각이 비어있지만 그림은 무엇인지 이미 보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깊은 숨이 폐를 가득 채웠다가 아주 천천히 빠져나갔다. 숨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공기가 아니라 결심이 들어왔다. 나는 내 안에서 몰아치는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처럼, 가까이서 부서지는 유리처럼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았다. 두려움, 분노,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려는 작은 의지. 내가 무너지면 판단도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언젠가 묻고, 언젠가 보여주고, 언젠가 끝낼 수 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모으는 시간.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점들이 떠오르고, 그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고, 선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문이 된다. 그 문을 열 날이 올 것이다. 오늘은 문 앞까지 걸어와 손잡이의 감촉을 외웠다. 차갑고 매끈한, 익숙하지만 낯선 감촉.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도 묻지 않았다. 대신 기억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거실 한가운데 둥글게 번졌다. 그 소리는 묘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어쩌면 나를 위로할 사람은 나뿐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소파, 같은 벽시계. 그러나 나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를 속이지 않으려는 사람. 내 발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려는 사람. 그 다음은 이 문장을 쓰는 내일의 내가 알 것이다.